Boy, we've come a long way. You know, in the old days, there were no lights, no heat, no creature comforts. Just creatures. Everyone comfy? No, sir. Not at all. Nowadays, you just plug everything into your car. You got lights, heat. We are out of pesto. I'll make a run. Hey, everybody comfy? No. Okie doke. 우리 시대 가장 진화한 전기차, 양방향 충전에 완전히 새로운 현대 아이오닉 5. 단풍이 물드는 10월, 라디오 서울과 함께 건강하고 활기찬 계절 맞이하세요. LA시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기간 동안 실시했던 세입자 퇴거 유예 조치를 내년 1월 31일까지만 시행하고 2월부터는 폐지하는 법안을 최종 통과시켰습니다. 이 세입자 퇴거 유예 혜택을 받고 있던 주민들은 이에 따라 내년 2월부터 그동안 밀린 렌트비를 순차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건물주들은 2024년 2월부터 임대료 인상도 가능해집니다. 한인을 비롯한 아태계 재계 지도자들이 리카루소 LA 시장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지지 모임에서 카루소 후보는 소상공인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연방하원 재선에 도전 중인 영킴, 미셸 스틸 등 한인 후보들의 재선은 유력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LA 카운티 개솔린 평균 가격이 오늘 6달러 49.4센트, 오렌지 카운티는 6달러 45.9센트를 기록해 최고치 기록을 모두 경신했습니다. 8달러대 주유소가 등장했습니다. LA 다운타운에서 한인업주를 살해하고 경찰에 체포된 10대 여성이 자신의 소셜 네트워크 라이브 방송까지 해 충격과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지난 3일 한인타운 한복판에서 총격을 받고 숨진 남성은 30대 래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사건과 관련해 갱 관련 등 광범위하게 조사 중입니다. 노숙자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자신의 집 앞마당에서 텐트를 치고 살던 한 노숙자에게 나가달라고 요구한 주인이 노숙자에게 폭행을 당해 생명이 위독하게 됐습니다. 노숙자는 결국 체포됐습니다. LA에서 5년 만에 처음으로 섹션 8 바우처 추첨이 오픈됩니다. 4인 가족 기준 연소득 59,550달러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투베드 기준 월 3,000달러 이상이 지원됩니다. 트위터 인수를 포기하겠다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다시 마음을 바꿔 440억 달러 규모의 트위터 인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국가부채가 처음으로 31조 달러를 넘어서면서 기준금리 인상 기조와 맞물려 재정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한국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계속 협의하자는 취지의 친서를 보냈습니다. 대통령실은 진전된 협력 의지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한미 군 당국이 강원도 강릉 일대에서 연합 미사일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미국의 항모 강습단도 동해로 다시 진입해 한미일 연합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한편 한미연합 대응 사격 과정에서 한국군이 쏜 미사일 한 발이 민가에서 불과 700m 떨어진 곳에 떨어졌습니다. 주민들은 불안한 밤을 보냈고 군 당국은 8시간이 지나서야 사고 사실을 공지했습니다. 감사원의 서해 피격 사건 감사가 관련법을 어겼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감사원 사무총장이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가 포착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언론 보도에 대해 문의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야당은 야합 감사가 드러났다며 반발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통령 풍자 만화에 대한 엄중 경고가 알려지면서 문화계 전반으로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블랙리스트가 재현됐다는 지적입니다. 뉴욕 양키즈의 에런 저지가 텍사스와의 경기에서 시즌 62호 홈런을 터뜨리면서 아메리칸 리그 한 시즌 최다 홈런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LA 다저스가 플레이오프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어제도 콜로라도에게 2대5로 패하면서 3연패를 당했습니다. LA 엔젤스는 오늘 시즌 최종전을 치르는 가운데 오타니가 선발로 나섭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10.1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도 대체로 맑겠고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은 80도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십시오.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2년 10월 5일 수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오늘은 얼마나 올랐을까? 이러시는 분들 많으시죠. 어제 기름 넣을걸 이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매일매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LA 카운티의 가솔린 평균 가격이 갤런당 6달러 49.9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사흘 연속 최고가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가솔린 평균 가격은 6달러 45.9센트, 역시 최고가입니다. 전미 자동차협회는 서부 해안가와 텍사스 등 남부 멕시코만 연한 가솔린 가격 차이 매우 크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분석은 지난 주말부터 나왔었죠. 이미 뉴욕, 텍사스, 특히 텍사스는 가솔린 원유가 생산이 되는 곳이라고 치고 뉴욕에 비해서도 가솔린 평균 가격, 캘리포니아의 가솔린 평균 가격이 2배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3달러대를 기록하고 있는 텍사스와 뉴욕에 비해서 캘리포니아 가솔린 평균 가격은 6달러대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정유사들 최소 6곳이 시설 점검을 이유로 원유를 생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같이 가솔린 가격 상승세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메트로가 오늘 하루 무료로 운행됩니다. 메트로 측은 오늘 캘리포니아 클린 에어 데이를 맞아 열차와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로 제5회째를 맞는 캘리포니아 클린 에어 데이는 커뮤니티 전체를 깨끗하고 건강하게 만들자는 취지로 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을 권장하는 캠페인입니다. 메트로 이사회 측은 오늘 이벤트를 계기로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메트로를 매일 이용했으면 좋겠다고 희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메트로는 오늘 열차 무료 탑승 행사 외에도 자전거 공유 프로그램도 무료로 제공합니다. 요금을 지급하는 대신 코드를 입력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캘리포니아 클린 에어데이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온라인에 접속하면 보다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이번 주말 사우스 LA의 K라인 개통을 축하하며 이 K라인도 주말 동안 무료로 운영됩니다. LA시가 코로나 팬데믹 속에 유지해왔던 세입자 퇴거 유예 조치를 내년 1월 말에 모두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시의회에서 표결을 통해 만장일치로 이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또 2024년 2월부터는 렌트 컨트롤 아파트 세입자들에게도 렌트비 인상이 허용됩니다. 정윤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 2월 1일부터 LA 시내 건물주들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렌트비가 밀린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퇴거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됩니다. LA시 의회는 4일 본회의 표결에서 만장일치로 세입자 퇴거 유예 조처를 내년 1월 31일에 종료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시의회는 2024년 2월부터 LA 시내 건물주들이 리스에 이름이 올라있지 않은 세입자들이나 허가받지 않은 애완동물을 키우는 세입자들을 퇴거시킬 수 있도록 결정했습니다. 또 LA 시내 렌트 컨트롤이 적용되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에게도 2024년 2월부터는 렌트비를 인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계기로 그동안 LA 시내 렌트 컨트롤 아파트에서는 렌트비 인상이 금지되어 오고 있습니다. LA시는 미 전역의 대도시 중 가장 오랜 기간 세입자 퇴거 유예 조처를 유지해 왔습니다. 누리 마티네스 LA시 의장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운 사정은 이해하지만 어느 한쪽에만 부담을 지우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이번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2020년 3월 이후 렌트비를 체납한 세입자들은 렌트비 납부 마감일이 2개로 나눠집니다. 주정부법에 따르면 세입자들은 2020년 3월 1일부터 2021년 9월 30일 사이에 미납된 렌트비에 한해서는 내년 8월 1일까지 갚아야 합니다. LA시 규정에 따르면 세입자들은 2021년 10월 1일부터 내년 2월 1일 사이에 체납된 렌트비에 대해서는 2024년 2월 1일까지 갚아야 합니다. 시의회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일부 세입자 보호 조항들을 영구적으로 확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의했습니다. 현재는 렌트 컨트롤이 적용되는 아파트의 세입자들은 리스 계약 위반 사항이 없이는 마음대로 세입자를 퇴거시키지 못하게 돼 있는데 LA시 의회는 이 세입자 보호 조항을 렌트 컨트롤이 없는 새 아파트에도 확장 시행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결의했습니다. 또 세입자가 특별한 잘못이 없는 경우 모든 퇴거 시에 이사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LA 한인회는 이번 주 금요일인 7일 제2차 세입자 보호조치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금요일인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LA 한인회관에서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는 퇴거 방어 전문 변호사가 강사로 출연합니다. 법률이 제공하는 세입자 보호 조치와 퇴거 절차 규정을 설명하고 나중에는 질의 응답 시간도 마련됩니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렌트비 관련 규정에 대해 궁금하거나 문제가 있는 한인들은 관련 서류를 지참하고 참석하면 됩니다. 한편 LA 한인회 측은 한정된 시간과 좌석 때문에 선착순으로 세미나가 진행될 수 있다며 시간 엄수를 당부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LA 한인회 사무국으로 하시면 됩니다. 저소득층 렌트 보조 프로그램 섹션 8 바우처 신청 접수가 5년 만에 다시 진행됩니다. 3만 명을 뽑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는 17일 월요일 오전 6시부터 30일 오후 5시까지 온라인을 통해서 섹션 8 바우처 대기자 신청을 받는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섹션 8 바우처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렌트비 금액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발표에 따르면 해당 웹사이트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서면, 오프라인 제출 형식은 없습니다.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웹사이트에서 한국어를 포함해 6개 언어로 제공이 됩니다. 또 장애, 번역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착순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면 대기자 명단에 오르고 그리고 무작위 추첨을 통해서 3만 명 정도의 당첨 확인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적격 소득은 4인 가구 59,550달러 미만의 연소득이어야 합니다. 신청을 할 때 이메일 주소와 세대주 및 배우자, 공동 세대주 성명, 생년월일, 소셜번호, 외국인 등록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외국인 등록번호, 그리고 현재 거주지 주소, 해당 가구에 거주할 총 인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간 소득 기재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서 제출 후 이메일을 받기는 되지만 신청서 확인 번호를 미리 적어둘 것을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정보 지원금 관련 민원을 제공하는 LA 한인회에서도 이번에 섹션 8 바우처 신청 대행을 무료로 도울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인사회에서도 이번 바우처 신청 접수에 매우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스튜디오에 거주하는 사람들부터 투베드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까지 이 섹션 8 바우처 지원금이 지급이 되는데 투베드룸의 경우 $3,000 정도가 지원되는 것으로 현재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노동시장 과열이 진정되기 시작했음을 시사하는 지표가 나왔습니다. 이로써 과도한 노동 수요가 인플레이션을 장기화할 것이라는 공포는 다소 누그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노동부는 어제 지난 8월 미국 기업들의 구인 건수가 전월보다 10% 급감한 1,010만 건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6월 이후 최저치로서 금융정보업체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도 크게 하회했습니다. 특히 한 달 사이 모두 110만 건의 감소폭은 코로나 사태 초기인 2020년 4월 이후 가장 큰 폭입니다. 미국 기업들은 연준의 금리 인상과 불투명한 경기 전망 등을 고려해서 채용 규모를 줄인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 같은 수치는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나선 연준의 희소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인 건수 감소는 임금 상승 압력을 줄여서 연준의 인플레이션 파이팅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준은 과도한 노동 수요에 따른 임금 상승이 인플레이션 장기화를 초래할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실업률 급증 없이 노동 수요를 낮추는 방안을 고심해 왔습니다. 기록적인 인플레이션에도 노동시장이 탄탄하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실질 임금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올 2분기 도시지역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8.6%보다 낮은 임금 인상률을 기록한 노동자가 53.4%에 이른다고 밝힌 것입니다. 임금이 인상됐지만 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임금이 인상되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도 함정입니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임금이 올랐어도 실질 임금이 내린 사람들 가운데 임금 하락률 중간값은 8.6%였습니다. 지난 25년간 실질 임금이 하락한 시기는 이번뿐이 아니지만
노동자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봤을 때 현 상황은 유례가 없다는 게 보고서 평가입니다. 로이터 조사 결과와 관련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연준의 공격적인 기준금리 인상 움직임을 지지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국가부채가 처음으로 31조 달러를 넘어서면서 기준금리 인상 기조와 맞물려 재정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미국 국가부채는 현재 역대 최초로 31조 달러를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국가 부채 규모가 늘어난 것은 코로나 대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막대한 정부 지출과 감세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문제는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빠른 속도로 올린 가운데 국가 부채가 불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금리가 올라서 차입 비용이 예상보다 더 늘었고 따라서 앞으로 재정적자 전망치도 다시 상향 조정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의회 예산국도 이미 올해 초 투자자들이 정부의 부채 상환 능력에 대해 우려해서 금리가 갑자기 오르고 물가 상승률이 심해질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역대 최대의 국가 부채 규모는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도 11월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현재 바이든 정부의 재정 지출 계획을 비판하는 전문가들은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저금리에 의존하는 것이 국가의 부채를 늘려 미국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솔모닝 뉴스 2부 미국 소식은 주택융자, 신청에서 승인까지 딱 하루면 됩니다. 인공지능으로 주택융자 시장을 선도하는 US 메트로은행 제공입니다. 맥도날드에서 맛있는 소세지 맥머핀 리드에그 아침 샌드위치 2개를 단돈 5불에 드립니다. 아침 한 끼를 맥도날드에 맡겨보세요. 맥도날드 제공으로 10월 5일 수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남가주는 오늘도 아침 한때 안개와 구름으로 약간 흐리게 시작하고 있지만 점차 맑아지겠고 낮 기온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목요일인 내일 역시 오늘 같은 패턴이 반복되겠고 낮 기온도 오늘과 비슷하게 유지되겠습니다. 한편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 동안의 낮 기온은 전날보다 5, 6도가량 올라서 예년 기온을 웃돕니다. 하지만 다음 날 일요일에는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LA 한인타운 오늘 낮 최고 기온 80도, 밤 최저 기온 63도로 예상됩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85도, 65도, 벨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94도, 65도, 해안 지역은 72도, 64도 되겠습니다. 한국은 오늘도 역시 전국에 대체로 흐리고 곳곳에 비가 내립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 52도, 낮 최고 기온 67도에 그치겠습니다. 오늘의 날씨는 맥도날드에서 맛있는 소세지 맥머핀 리드에그 아침 샌드위치 2개를 단돈 5불에 드립니다. 아침 한 끼를 맥도날드에 맡겨보세요. 맥도날드 제공입니다. 라디오 솔 모닝 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 유한양행, 뉴 오리진의 미주 총판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세요. 올뉴 기아 스포티지 X 프로. 주택융자 신청에서 승인까지 딱 하루면 됩니다. 인공지능으로 주택융자 시장을 선도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가족을 위한 넉넉한 3열 SUV 새로워진 현대 팰리세이드 입주의 열전이 현재 팰리세이드 제공으로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입니다. 110번 노스 방향입니다. 스테이트 스트리트가 만나는 지점 세 번째 레인에 고장 차량 한 대 멈춰 있습니다. 105번 이스트 방향 레이크우드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 모터사이클 관련된 2종 추돌 사고 있습니다. 210번 웨스트 방향입니다. 마드레 스트리트가 만나는 지점 3중 추돌 사고 있고 57번 사우스 선상에서 60번 이스트와 만나는 지점 2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101 사우스 방향입니다. 벤톤웨이와 만나는 지점 2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91번 이스트 방향 605 사우스로 연결되는 지점 2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을 위한 넉넉한 3열 SUV 새로워진 현대 팰리세이드, 입주열 저니, 현대 팰리세이드 제공으로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이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인을 비롯해 아태계 재계 지도자들이 LA 다운타운에서 모임을 갖고 오는 중간선거 시장선거에서 리카르소 LA 시장 후보에 대한 공식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이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일 차이나타운에 위치한 골든드래곤 레스토랑에서 LA 한인 상공회의소를 비롯해 중국, 태국 등 아태계 재계 지도자들이 함께 자리를 하고 리카르소 LA 시장 후보를 공식 지지했습니다. 이들은 리카르소 후보야말로 LA시를 운영할 적임자로 시내 소상공인들의 비즈니스를 회생시키고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You know, we don't want the politician people come to in charge our city. We need a real person, the right person doing our city to make a change. That's why we dream every day. Rick is my choice. Hope Rick really need to be our mayor. Thank you. 카루소만의 또 법을 만들어서 앞으로 소상공인들을 이렇게 도와주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이날 지지 모임에서는 리카르소 후보가 시내 소기업들을 살리기 위한 소기업 권리 법안을 선보였습니다. 카루소 후보가 이날 공개한 소기업 권리 법안에 따르면 시내 비즈니스 영업 여건과 관련한 시정부 정책 결정에 있어서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반드시 우선적으로 수렴할 것, 시정부 정책 마련 시 스몰 비즈니스들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 분석과 이들의 입장이 고려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또한 비즈니스 영업 허가와 라이센스를 신속하게 발급하도록 해 영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비즈니스 창업 시 로비스트를 고용할 필요가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들이 안심하고 비즈니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LA시 치안을 강화하고 거리를 미화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리카르소 후보는 무엇보다 비즈니스 운영에 있어서 시간과 비용을 단축하는 것이 이번 소기업 권리 법안의 목적이라고 취지를 전했습니다. We're also in an environment with rising costs with inflation. Everybody's margins are thinner. It's tougher to run a business. So I want to reduce the cost of doing business in the city of Los Angeles and make sure we're being very fair to small businesses. 해당 법안을 통해 추후 LA 시내 소상공인들이 기금을 받고 경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To get permits quickly, operating quickly, and reduce operating costs. And that's what the Bill of Rights is about. Well, what I want to do eventually is have a bank within the city of Los Angeles that helps support small business loans. But certainly the city should be able to lean in and do that. Absolutely. 그로버와 어메리카나 등 LA 일원에서 랜드마크 부동산 개발로 유명한 사업가 출신인 리카르소 후보는 지난 6월 예비선거에서 2위로 결선에 진출하는 이변을 일으켰으며 11월 8일 중간선거에서 캐런 베스 연방하원의원과 LA 시장직을 두고 겨루게 됩니다. 최근 캐런 베스 후보와 지지율 격차를 줄이면서 캐런 베스 후보를 맹추격하고 있습니다. 타운리 유권자들은 우편 투표, 현장 투표를 통해 LA시 시장 선거에 참여할 수 있으며 11월 8일에 치러지는 중간선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웹사이트 LAvote.gov를 방문하면 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한편 중간선거를 한 달 앞둔 현재 시장과 시의원 후보들의 선거 모금 현황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LA시장 선거에서는 많은 사제를 투입한 억만장자 사업가 리카르소 후보가 캐런 베스 후보의 무려 10배에 달하는 액수로 앞섰고 한인타운 인접지역 관할 시의원의 선거의 경우에도 이 한인 사회와 가까운 미치 오페럴 후보가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에 공개된 선거 후원금 집계 결과 캐런 베스 후보는 예비선거 이후 243만 2,766달러를 모아서 모두 607만 8,147달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리카르소 후보는 예비선거 이후 2,119만 3,834달러를 모아서 이번 선거에서 무려 총 6,266만 4,099달러를 마련해서 이것은 베스 후보 자금의 정확히 10.3배에 해당되는 액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캐런 베스 후보가 오랜 정계 경력을 갖고 있는 유명 정치인으로 이름이 잘 알려져 있는 가운데 신예이자 아웃사이더인 리카르소 후보는 캐런 베스와 대등한 경쟁을 하기 위해서 많은 홍보 자금이 필요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리카르소의 사제 투입에 힘입어서 이번 시장 선거에 투입된 자금은 역대 최대치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 홀수지구 시의원 선거도 치러지고 한인타운과 인접해서 한인 주민, 한인 업소도 많은 13지구와 5지구 선거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먼저 13지구는 한인단체와 협업해 한인단체 행사 참여를 통해서 한인사회의 우호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친한파로 알려져 있는 미츠 오페럴 현직 시의원이 재선에 도전했습니다. 상대는 초선에 도전하는 극진보 성향으로 알려져 있는 휴고 소토 마티네스 후보이며 후원금 모금에서는 오페럴 시의원이 앞서 있습니다. 또 오지구는 현직이 다른 자리에 도전하는 이유로 초선에 도전하는 후보들이 현재 경쟁하고 있습니다. 한인타운 이 팔가와 뉴햄프셔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어제 소식 전해드렸는데 숨진 남성의 신원이 공개가 됐습니다. 리타우리샤 오브라이언 본명이 알려졌고 이 남성은 래퍼 헵 온스로 활약했던 남성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임신한 아내와 통화하면서 친구 한 명과 함께 집을 향해 걷던 중에 검정색 SUV 차량 한 대가 이들 옆으로 다가와 갑작스런 총격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브라이언과 통화 중이던 아내는 총성을 듣고 현장으로 뛰어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32세 남성으로 추정되며 당시 어두운 옷을 입고 있었고 남쪽 방면으로 도주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이 있던 남성에 대해서는 아직 어떠한 정보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사건이 발생하자 경찰이 대거 출동해 카탈리나부터 뉴햄프셔까지 주변 도로를 봉쇄하고 주민들은 여러 발의 총성을 들었다며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전기차 충전소가 앞으로 세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LA시의회가 지난 28일 전기차 충전소를 운영하고 전기를 소매로 판매하는 업체들에 대해서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것입니다. LA시의회가 통과시킨 이번 조례안은 전기차 충전소에 부과하는 총 매출 $1,000당 4.25달러 현행 세율을 $1 27센트로 감면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 감면된 세율은 현재 주유소에게 부과하는 세율과 동일합니다. 현재 전기차 충전소에 부과되는 세율은 고객이 구매 시에 발생하는 매출에 대해서 $1 27센트를 그리고 전기차 판매 기업이 제공한 충전소 이용 패키지를 통해 발생한 매출에 대해서는 $4 25센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연방우정국 USPS가 헐리데이 시즌을 맞아서 직원 채용에 나섭니다. LA에서만 최소 500명 이상을 뽑을 예정으로 이달 들어 지역별로 대규모 채용 박람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채용 박람회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공통적으로 지역 우체국별로는 잉그루드, 웨스트 LA 등등입니다. 초임을 받는 시급은 최대 $30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헐리데이 시즌에 28,000명 이상을 우정국은 채용할 예정입니다. 웹사이트 usps.com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정국은 직원이 최고의 자산이라며 풍부한 트레이닝과 현장 지원으로 커리어를 쌓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라며 많은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미국 내 에너지 음료 판매량이 급증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어제 보도한 바에 따르면 정보 수집과 분석 전문업체 닐슨 IQ가 지난 8월 미국의 에너지 음료 판매량이 작년도 같은 시기보다 17% 늘었고 2019년과 대비해서 무려 56%나 증가했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실제로 에너지 음료 제조사 셀시어스의 올해 상반기 매출은 $2억 6,900만 달러로 지난해 하반기 매출보다 약 3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에너지 음료가 다른 카페인 음료의 대체제로 급부상한 이유가 제품의 다양한 종류와 또 무해하다는 광고 덕분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요즘 판매되는 미국의 에너지 음료는 비타민과 아미노산, 전해질 같은 다양한 영양소들이 함유되어 있다고 홍보되고 있고 많은 제조사가 저가당 또는 제로 칼로리 제품을 내놓으면서 많은 소비자들의 고카페인 섭취를 장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음료업계 전문가는 제조사들이 최근 소비자들 사이에서 화제인 건강한 옵션을 골라 구매하는 트렌드를 저격해서 에너지 음료 판매량이 단기간 급증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의학 전문가들은 이 늘어난 에너지 음료 판매량에 회의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에너지 음료에 설탕을 대체하는 인공 감미료는 장기적으로 무해하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고카페인 음료를 섭취할 때 고혈압, 부정맥,
불안증과 불면증의 증상을 겪을 수 있다고 카페인 고섭취량을 우려했습니다. 샌디에고 카운티가 10월 어린이 자유의 달, 키즈 프리 달을 맞아서 무료 어린이 혜택을 엄청나게 제공을 합니다. 10월 한 달 동안 12세 이하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요. 이 지금 혜택 폭이 대단합니다. 샌디에고 같은 경우에는 여름 휴가철 그리고 연휴가 끼어 있으면 꼭 반드시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도시 중에 한 곳이죠. 샌디에고 그리고 라스베가스 항상 끼는 곳입니다. 이 샌디에고에 위치한 100개 이상의 명소, 놀이공원, 레스토랑, 호텔 등에서 무료 선물과 식사, 무료 입장 모두 제공할 예정입니다. 유명한 데는 빠지겠지. 샌디에고의 레고랜드, 주, 사파리, 시월드, 벌치 아쿠아리움 모두 어린이들이 무료 혜택을 받습니다. 식당에서는 무료 식사가 제공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12세 이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주말에 뭐하지? 고민하셨던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샌디에고 카운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에는 3만 명의 어린이가 이런 혜택을 받았고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 안전 지침이 사라지면서 더 많은 가족 방문객이 샌디에고를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샌디에고 카운티는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해 비용 장벽을 없애기 위해 이 같은 해당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샌디에고 웹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요새 인터넷 켜면 무조건 샌디에고 이 키즈 프리 광고가 많이 나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클릭해서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 유한양행 뉴 오리진의 미주 총판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세요. 올뉴 기아 스포티지 X 프로. 주택융자 신청에서 승인까지 딱 하루면 됩니다. 인공지능으로 주택융자 시장을 선도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트위터와 인수 계약 파기를 놓고 법정 공방을 벌여왔던 일론 머스크 CEO가 백기를 들었습니다. 재판에 앞선 증거 개시 절차에서 잇따라 불리한 결정이 나오면서 재판에서도 패색이 짙어진 데 따른 것으로 블룸버그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이러면서 트위터며 테슬라며 얼마나 많은 시간 낭비를 했습니까? 머스크는 트위터에 보낸 서한에서 계약 파기를 둘러싼 소송을 중단하고 440억 달러 규모의 인수 계약을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송을 진행하면서 그동안 진행해왔던 변호사비 모두 다 지급해야 됩니다. 이번 결정은 사건을 심리해왔던 델라웨어주 형평법 법원의 캐슬린 매코미 판사가 지난 3개월간 계약 파기의 정당성을 입증하려는 머스크의 노력을 번번이 좌절시키고 트위터가 원하는 방향의 결정을 잇따라 내림으로써 실제 소송에서도 승소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머스크가 스팸 계정 등에 대한 트위터 내부 조치를 담은 추가 서류를 요구하자 매코미 판사는 충분한 정보가 이미 제공됐다라면서 기각하기도 했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추진하는 440억 달러 규모의 트위터 인수에 자금을 제공하는 세계적 은행들이 대규모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로이터 통신의 보도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모건 스탠리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 바클리스 그리고 일본의 미쓰비시 은행 등 인수자금 대출을 이런 은행에서 총 125억 달러를 받을 계획입니다. 또 테슬라 지분 매각 대금과 대형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주식 발행으로 나머지 인수자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시장의 심리가로부터 인수금융 재매각에는 최악의 시기를 맞고 있다라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금융업계 소식통 등은 트위터 인수금융 재매각 전망은 나쁘다라고 로이터에 전망하고 있습니다. 은행이 머스크에 제공하는 트위터 인수금융은 65억 달러, 담보채와 무담보채 각각 30억 달러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편 트위터 인수계약 파기 선언 후 3개월여 만에 마음을 바꾼 일론 머스크 CEO에 대해서 트위터 직원들은 현재 불안한 감정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트위터에는 울음을 터뜨리는 인터넷 유행 컨텐츠 밈이 적지 않게 공유되고 있습니다.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가 직원들에게는 바로 울음이 터질 만큼 나쁜 소식이라는 의미가 담긴 것입니다. 특히 정리해고에 대한 불안감을 담은 밈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머스크가 트위터를 경영할 경우 대대적인 인원 감축 가능성이 작지 않다는 예상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머스크는 지난 6월 트위터 직원들과 온라인 간담회를 통해 트위터의 인원과 비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비용이 매출을 초과이득하고 있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현재 트위터 경영진도 머스크와 인수계약을 체결한 직후인 지난 5월 신규 채용을 동결했고 각종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입니다. 익명 한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는 더욱더 직접적으로 머스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 사용자는 정리해고에 대비하라라는 글을 올린 것입니다.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이 온라인 판매 둔화에 따라서 연말까지 리테일 부분 채용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아마존은 연말까지 채용을 중단한다면서 직원 대부분이 일하는 물류창고가 아닌 월드와이드 아마존 스토어 사업부에 적용된다라고 밝혔습니다. 브래드 글래서 아마존 대변인은 아마존은 다양한 사업체가 있고 오픈된 상당히 많은 역할이 있다며 적절한 시점마다 이런 사업체의 채용 전략을 조정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노벨상 화학상 수상자가 발표됐습니다. 분자 구성 단위들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결합시켜서 암 치료제 같은 신약을 만들 수 있는 새로운 합성 기술을 개발한 미국의 캐럴린 알버토지, 또 미국의 케이베리 샤플리스, 그리고 덴마크의 모르텐 멜랄 3명이 선정된 것입니다. 스웨덴 노벨위원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들 세 과학자가 클릭 화학과 생체 직교 반응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노벨 화학상을 수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벨위원회는 미국 스크립스 연구소의 샤플리스 교수와 덴마크 코펜하겐대의 멜달 교수가 분자 구성 단위들을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결합시킬 수 있는 기능적 화학인 클릭 화학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샤플리스 교수는 2000년도 원치 않는 부산물이 생산되는 것을 막으면서 빠르게 원하는 물질을 합성할 수 있는 클릭 화학을 처음으로 개발한 인물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오늘 이제 메이저리그 정규 시즌이 모두 마무리가 됩니다. LA 다저스가 어제 콜로라도에게 2대5로 패하면서 플레이오프를 앞두고 왜 이렇게 무기력해졌지? 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마지막 경기에서는 반등에 성공하고 그리고 플레이오프에 이기는 모습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LA 엔젤스는 플레이오프 진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이 이제 이번 시즌 2022년 마지막 경기입니다. 오늘 선발 투수로 오타니 선수가 예정이 돼 있는데 그대로 나올 수 있을지, 아마 정규 시즌 마지막 경기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서 그대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샌디에고의 김하성 선수가 샌프란시스코전에서 2안타 2타점을 기록하면서 수훈 선수로 선정됐습니다. 월드시리즈 우승이 자신의 목표라고 당찬 각오도 밝혔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김하성은 2회 첫 타석부터 안타를 치며 매서운 타격감을 뽐냈습니다. 팀이 1대0으로 앞선 6회엔 3루 쪽으로 빠지는 2타점 2루타를 터뜨렸습니다. 자신의 시즌 29번째 멀티히트를 기록한 김하성. 놀라의 적시타 땐 1루에서 엄청난 스피드로 홈까지 파고들어 득점을 올렸습니다. 샌디에고는 김하성의 활약 속에 샌프란시스코를 꺾고 와일드카드 2위를 확정했습니다. 김하성은 경기 수훈 선수로 선정됐습니다. 매 경기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그 결과가 가을 야구까지 갈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샌디에고는 오는 8일 6매치와 3전 2선승제의 와일드카드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김하성이 포스트 시즌 각오를 밝혔을 땐 홍간 중에 한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우리 목표는 그냥 가을 야구만 진출하는 게 아니라 월드 시리즈 우승하는 거기 때문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유명 기스의 이런 저지는 62호 홈런을 터뜨려 아메리칸 리그 한 시즌 최다 홈런 신기록을 작성했습니다. KBS 뉴스 사무림입니다. 피츠버그 파이어리츠의 배지환 선수가 빅리그 9번째 경기에서 4번째 멀티히트 경기를 치렀습니다. 멀티히트 경기를 펼쳤습니다. 배지환 선수 이 마지막 서비스 시즌에
마이너리그에서 콜업돼서 메이저리그 경기 경험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메이저리그에서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토트넘의 손흥민이 챔피언스리그에서 이전보다 공격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했지만 또다시 골 침묵에 빠졌습니다. 나폴리 수비수 김민재는 오늘도 철옹성 같았습니다. 역시 KBS입니다. 투톱 전술로의 변화를 예고했지만 콘테 감독의 선택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아스널전과 같은 베스트 11이 출격했고 손흥민과 케인, 히샤를리송이 공격 삼각편대로 나섰습니다. 세 선수 간의 호흡은 이전보단 한결 나아진 모습이었습니다. 손흥민은 케인의 힐패스를 반박자 빠른 슈팅으로 연결하며 0점을 조절했습니다. 후반 9분 히샤를리송이 페널티 박스에서 등진채 내준 완벽한 기회를 놓친 것이 두고두고 아쉬웠습니다. 손흥민은 슈팅 3개를 날렸지만 골로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공격 움직임은 활발해졌지만 손흥민의 빠른 발을 활용한 역습 전술은 여전히 아쉽다는 지적입니다. 프랑크푸르트와 득점 없이 비긴 토트넘은 1승 1무 1패로 조 2위를 유지했습니다. We need to be more clinical because also today we created chances to score and you know very well in football is simple. To win you have to score. 나폴리 수비수 김민재는 오늘도 든든함 그 자체였습니다. 월드컵에서 맞붙을 가나 공격수 쿠두스와의 공중볼 경합도 문제없었습니다. 6대1 대승을 거둔 나폴리는 챔피언스리그 3연승을 질주했습니다. 2022년 10월 5일 수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 유한양행 뉴 오리진의 미주 총판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CG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세요. 516 기아 스포티지 X 프로, 주택융자 신청에서 승인까지 딱 하루면 됩니다. 인공지능으로 주택융자 시장을 선도하는 US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희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